자, 안녕하세요. 롱가입니다. 다이어트 생각에 대한 세 번째 영상입니다. 자, 1부 영상에서는 착시로 인해서 과식을 하는 거에 대해서, 2부 영상에서는 칼로리에 대한 인식이 배고픔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생각만 바꿔도 다이어트가 된다는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예전에 한국 TV 방송에서 노동과 운동은 다르다는 말이 나왔어요.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과정이 좀 재밌는데, 저 말이 나왔을 당시에는 칼로리 다이어트 이론이 신뢰를 받고 있었고,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서 소모하는 칼로리를 늘려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운동을 소개해주는 방송이 꽤 많았는데, 여기서 한 출연자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운동을 해서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고, 그래서 체지방이 줄어들고 다이어트가 된다면 평소에 몸을 많이 써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비만인 사람은 왜 있을까라는 거죠. 자, 실제로 앉아서 일을 하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보다는 몸을 쓰는 현장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겠죠. 운동으로 소비하는 에너지를 늘려서 다이어트가 된다는 개념이 맞다면 현장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더 말라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이때 방송에 출연했던 전문가의 대답은 노동과 운동은 다르다는 거였어요. 저 두 가지가 왜 다른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지만 전문가의 말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들였고 일을 하는 노동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자, 한국에서 최근에 다이어트로 많이 하는 운동 중에 계단 오르기 운동이 있습니다.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스텝박스라는 도구도 있고 계단이 무한정 나오는 기구도 있죠. 자, 그런데 계단을 오르는 거는 운동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하는 행동이잖아요. 자, 그러면 같은 행동인데 그 행동에 운동이란 이름을 붙이면 살이 빠지고 운동이란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살이 안 빠지는 걸까? 이 이야기는 좀 납득하기 어렵죠. 정확한 자세를 해야 운동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칼로리를 소모하는 관점에서는 아니에요. 자, 운동을 할 때 정확한 자세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잘못된 자세로 운동을 하면 부상을 당할 확률이 높고 특정한 부위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하는 운동인데 그 자극을 제대로 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너지를 소모하는 관점에서는 어떤 자세로 어떻게 움직였든지 간에 일단 움직이면 에너지는 소모가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에너지 소모량을 늘려서 살을 빼는 개념이라면 어떻게 움직이든 살은 빠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방송에 나왔던 그 전문가는 노동과 운동은 다르다는 말을 했을까요? 현장직 종사자와 사무직 종사자가 왜 차이가 없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르다고 대답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말은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악영향을 줬습니다. 자, 이거랑 관련해서 미국에서 진행된 재밌는 실험이 있는데 호텔의 하우스키퍼의 경우에는 노동으로 소모하는 칼로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호텔에 있는 시트와 이불은 모두 두껍고 무거운데 그걸 가득 싣고 다니는 카트를 밀고 다니면서 크고 무거운 매트리스를 들어 올려서 시트를 넣고 빼는 거는 굉장히 일이 힘들거든요. 칼로리로 계산하면 1시간에 300칼로리 정도를 소모한다고 하는데 하루에 1시간만 일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소모하는 총 칼로리로 생각해보면 한두 시간 운동을 하는 사람보다는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자, 그런데 미국 호텔에서 근무하는 하우스키퍼를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체크를 했더니 혈압, 몸무게, 허리, 엉덩이 비율을 검사했지만 사무직 종사자와 차이가 없었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 하우스키퍼가 노동으로 소모한 에너지가 다이어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은 것 같죠. 자, 그런데 만약에 노동으로 소모하는 에너지와 운동으로 소모하는 에너지에는 차이가 없다. 당신은 노동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고 이것은 운동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실험에서는 하우스키퍼들이 일을 하면서 소모하는 칼로리를 알려주는 포스터를 제작을 했고 하우스키퍼들에게 당신이 하는 일은 많은 칼로리를 소모한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4주 뒤에 하우스키퍼를 모아서 다시 한번 건강 상태를 체크를 했는데 재미있게도 몸무게와 체지방이 줄어들고 다이어트가 됐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똑같이 생활을 했는데 생각만 바꿔서 다이어트가 됐다는 건가요? 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 실험에서는 포스터만 제공했을 뿐 다른 조건을 추가한 건 아니기 때문에 생각만 바뀌었고 그걸로 다이어트가 됐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통제된 상황에서 진행된 실험이 아니었기 때문에 먹는 음식이나 생활 패턴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는지 아니면 바뀌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지만 일이 바쁘고 힘들어서 다이어트를 포기하고 있다가 일로 소모하는 칼로리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이어트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식단을 시작하거나 일을 더 열심히 했을 가능성이 있죠. 물론 다른 조건은 전혀 변하지 않고 생각만 바뀌었는데 다이어트가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맞느냐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당신이 노동으로 소모하는 칼로리와 운동으로 소모하는 칼로리에는 차이가 없다. 이 말이 다이어트에 좋은 영향을 줬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나는 이런 이유로 다이어트를 할 수가 없어. 난 저런 이유로 다이어트를 할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보다는 작은 행동이라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난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다이어트에 좋은 효과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생각만으로도 다이어트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생각 덕분에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노동은 운동과 다르다는 말이 왜 다이어트에 좋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의 다이어트에 악영향을 주는 게 저 말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이어트에 악영향을 주는 다이어트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영상이 2개가 나오고 있을 텐데 다음 영상이 완성되면 오른쪽에 나오도록 해두겠습니다. 오른쪽 영상이 생각 다이어트 4부 영상이 아니라면 아직 영상을 만드는 중이니까 며칠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